자, 이제 포상금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우리 포상금이 좀 달라졌습니다.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게 또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47번 같은 문제를 내볼 만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포상금 받는 거 좀 어떻게 달라졌냐. 몇 개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자, 47번. 그 뒤에도 이제 우리 포상금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 이제 47번. 여기서 대비하실 때 우리 포상금.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사유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사유. 자, 첫 번째 그대로 있습니다. 자, 무거우면 이렇게 무거우면 양도한다. 자, 무거우면 그다음에 이제 거지. 자, 세 번째 양도. 이 무거우면 양도. 요건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이 약간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먼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요분을 신고했을 때 3학년 2반에 무거운 줄 알 때 봤을 겁니다.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하신 분, 자, 이분 신고했을 때 자, 포상금 나오고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정량줄에 봤을 때 최근 거짓에서도 봤을 거고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양도되어인데 뭐 양도되어 둘 다 등록증, 자, 등록증을 양도했을 때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했을 때 이제 요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건 그대로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게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금쟁이가 좀 들어왔다는 겁니다. 4번, 5번 두 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금쟁이. 근데 금쟁에서 조심하실 게 매매 알면 아닙니다. 그리고 투기까지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실 게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무등록이랑 뻔히 알면서 하면서 쭉 해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투기 조장,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여기까지는 포상금 신고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막 섞어져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자, 이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거요? 부당단체, 그 얘기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요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단체를 구성하여 입니다.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있었잖아요. 단체를 구성하여, 그리고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일반인이 있을 겁니다. 업무방해. 자,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이렇게 세 개가 바로 포상금 받을 대상. 요게 이제 여덟 번째 있었을 거고, 아홉 번째 있었을 거고, 요건 2항에 열 번째로 있을 건데, 일반인도 사무소에 와서 그다음에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정말 사무소 와서 이제 업무 방해하는 일반인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김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 위반도 하나 있죠. 딱 1학년 일반에서 표시 광고 위반인데 우리 개업공사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위반. 여기 이제 개업이 아닌 자가 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에서 봤을 건데 개업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광고했을 때, 표시 광고했을 때 여기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에 허위 광고하고 좀 헷갈립니다. 허위 광고 아니고요. 허위 광고는 그냥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그거 신고했다고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온다입니다. 유사명칭 안 나온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들 보시고요. 자, 그 후에 이제 나머지 뭐 포상금 얼마인가, 그리고 공소제기 됐을 때 받는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있을 겁니다. 먼저 자, 47번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47번. 자, 47번에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주사 아닌 자가 맞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 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 보통 박스 문제 보게 되면 모두 옳은 것들이 한두 개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스 문제가 한 10개 나올 때 그입니다. 자, 이번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들어가죠. 자, 새로 들어왔다. 그다음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이제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자, 부당한 이런 것만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당도 포상금 나와요. 그다음 뒤급번 볼까요? 단체를 구성하여 들어가겠죠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을 하거나, 그리고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번에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했었던 일반이 자,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번, 내연번, 디귿번, 1번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는 바로 정답 몇 번? 바로 1번. 모두 들어가는 1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부터는 이제 포상금. 자, 보통 이제 금액이 얼마인가,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자, 48번하고 이제 자, 49번 때문에 이제 내용.
요거 이제 48번이겠지만 바로 이제 48번하고 이제 49번의 또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 포상금 금액은 얼마래요? 여기입니다. 금액은 얼마? 50만 원. 자, 50만 원이 바로 150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50만 원. 그리고 포상금은 국고에서 보조. 또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저 보조도 가능합니다. 뭐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엉뚱하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100분에 25만 원이 나올 겁니다. 100분에 얼마를요? 50. 자,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포상금을 준대요? 조건. 최소한은 공소제기는 돼야. 공소제기 돼야 이제 포상금 줍니다. 유죄, 무죄 헷갈릴 거다. 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잠시 서울을 보기한다는 기소유예. 이런 조건 충족됐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기소.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바로 불기소입니다. 그러면 무거운가 아닌가 봐입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습니다. 무혐의. 여기도 공소제기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죄가 헷갈립니다. 무죄는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냐하면 공소제기 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포상금을 어떻게 줄까요? 방법. 첫 번째 제일 많이 내봤죠. 먼저 첫 번째, 무등록을 또는 거짓을 공동으로 두 사람 이상 이제 공동으로 신고를 했을 때, 공동에서는 어떻게 줄까요? 자, 균등 A, B가 갑을 바로 신고했으니까 둘이 그입니다. 똑같이 25, 25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포상금 배분해서 줘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합의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준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접수가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해요? 접수 최초. 그래도 금방 약간 말됩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문제를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8번에 보시면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그리고 꼭 메모하면서 이제 써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48번이 먼저 첫 번째 볼까? 갑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 나오죠. 입니다. 자, 공동중개를 제안했다. A를. 그럼 A 옆에다가 일단은 50을 먼저 써볼까요?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뒤를 봐야 됩니다. 자, 검사는 기소유예. 자, 소를 잠시 보류시킨 건데 나오죠. 그러면 50만 원 옆에다가 나온다고 동그라미 해놓고요. 근데 누가 신고했나요? 갑이. 그럼 갑 옆에다가 50을 딱 나란히 써놔야 됩니다. 첫 번째 해결. 자, 두 번째 볼까요? 을은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여기도 나오죠. B를 신고. 자, B 옆에다가 또 여기도 50만 원 써놓고요. 근데 B는 무죄 판결을. 자, 무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공소제기 했잖아요. 나와요. 자, 여기도 나옵니다. 그럼 B가 여기도 나오니까 무죄 판결 50. 그럼 누가 신고했나요? 을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도 을 옆에다가 50만 원 나란히 써놓고 갑 50, 을 50입니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겠다.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그다음에 직접 거래하는데 직접 거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직접 거래 안 나온다. 이거 계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C에 대하여 C 옆에다 50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갑이 먼저 신고하고 9시에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자, 소재기는 하겠지만은 여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포상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했다가 또 답 찾으면 나오긴 할 건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갑과 을은 포상금에 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D를 D 옆에다가는 일단 50만 원을 써놓고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검사는 불기소. 그러니까 불기소를 먼저 봤으면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겠다. 네 번째 개입니다. 아예 계산할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네 번째 안 나와. 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할까요? 거짓으로. 자, 거짓을 나오네요. 입니다. 등록한 일을. 그 다음에 을이 먼저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했는데, 근데 자, 일을, 검사가 일을 뭐 어떻게 해요?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혐의가 없으면 공소제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무혐의 봐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불기소 봐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게 아예 포상금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두 개만 계산하면 되겠네. 갑 50, 을 50. 답은 몇 번? 2번. 답은 2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세 번째까지 계산하셔갖고 답을 찾았으면은 자, 답은 보일 건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9번에 보실까요? 자, 값하고 우리 이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값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한 A를 고발을 했는데, 자, 검사는 A를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50만 원 첫 번째는 들어갈 뻔 했는데 무혐의, 혐의가 없으니까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 자, 첫 번째는 계산하면 아예 안 됩니다. 값 옆에다가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안 나와. 자, 두 번째입니다.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이제 업무 방해도 나오죠. 자, B를 일단 B 옆에다가는 50을 쓰세요.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서 자, 9시에 슬라이딩 갑. 자, 을 오후 6시 되니까 아주 머리는 귀신머리 해갖고 머리도 안 감고 등장했습니다.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자, 검사가 공소제기하였다. 두 번째는 나오네요. 근데 누가 먼저 신고했다고요? 갑이 아까 접수채죠. 그럼 갑 옆에다가 50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딱 중간 정도 이렇게 50만 원 쓰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또 그거 같이 자, 포상금 배분에 가서 합의가 없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근데 거짓 등록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C 옆에다가 50을 먼저 쓰고요. 이제 나오나? 근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공동이니까 갑 옆에 얼마? 60대 40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갑 옆에 25. 그 다음에 을 옆에 얼마? 25. 자, 25만 원, 25만 원. 자, 세 번째는 나오니까 그거는 쓰시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D를 신고했는데, 자, 검사는 D를 불기소, 소재기를 아예 안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 아니래. 그입니다. 자, 아니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네 번째는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세 번째만 나오네. 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갑이니까 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갑 옆에 25 써놨네요. 75 나오네요. 갑은 75가 나왔고, 을은 25만 원만 나왔고, 그럼 답은 2번이고, 답은 2번이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상금 얼마 받냐 계산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볼 때 저기 금쟁이 8번째, 9번째, 그리고 2항에 있는 업무방해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를 이런 박스 문제를 통해서 또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0번에 행정처분의 승계가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를 많이 어려워하시면은 여기도 정말 헷갈리실 건데, 자, 먼저 승계한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자, 얻어 터진 날 처분일일까요? 폐업일일까요? 아직도 폐업일 그러면 X. 처분일로부터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승계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처분일 그리고 1년, 뭐 3년이라고 하지를 않나? 꼭 폐업일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니요. 자,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얻어맞고 잠수 탔다. 자, 상황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처분을 하겠다, 처분하지 말아라. 자, 처분하겠다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 말아라. 자, 등록 취소 몇 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3년. 그리고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얼마 지났을 때, 1년 경과했을 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데 하지 말아라. 3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발생이 나옵니다. 발생만 나옵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됩니다. 뭐만 있고 업무 정지 하나만 있고, 업무 정지는 발생일로부터 얼마라고요? 3년. 3년이 경과하면은 처분할 수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두 번째 처분한다 못한다. 거기는 뭐 초과 이런 얘기가 나와도 뭐 초과나 경과나 같은 의미로 보고 게임입니다. 먼저 50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이제 가로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갑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데 발생 그랬죠. 발생이 포인트입니다. 발생일로부터 몇 년일까요? 3년이겠죠. 자, 발생 세 번째.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3년이고 입니다. 오래 가라 그랬습니다. 자, 3년이 맞으니까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개인 또 4번, 5번 중에서 답인데 왜 또 1번이 많은 거, 1년이 많은 것 같네. 1, 2, 3 여기서 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내는 것도 꼭 저렇게 됩니다. 4번, 5번 중에서 오히려 답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등록증입니다. 반납하지 않아요. 처분을 받고. 자, 등록증 과태료죠.
자, 과태료라고 알아야 됩니다. 폐업을 했다. 처분일로부터 몇 년가입니다. 여기도 처분일, 폐업일 그거 가로해 놨을 때는 헷갈렸을 겁니다. 여기는 과태료니까 1년. 1년 동안 승계를 하겠죠. 니은번은 1년이다. 근데 4번, 5번에 보니까 나란히 1년이네. 볼 필요가 없었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직업번 볼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확인 설명서 업무정지입니다. 않는 병은 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잠수. 두 번째, 내 업무정지는 몇 년 확인 설명서 작성에다 업무정지 안 써놓으면 문제 안 풀릴 겁니다. 입니다. 자, 폐업기간이 얼마? 1년입니다. 자, 업무정지는 1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디귿은 1년이다. 답은 4번이다. 입니다. 1번도 맞는지 볼까요? 거짓 등록 취소하겠죠. 입니다. 근데 거짓 등록 간청은 처분이 있기 전에 입니다. 그럼 업무정지 위에 있는 거네. 입니다. 몇 년인가? 입니다. 폐업기간이 그입니다. 자, 처분을 했다가 이제 여기 이제 폐업을 하였다. 폐업기간이 몇 년을 거짓이니까 거짓 등록이니까 등록 취소. 그것도 절대적에서 정량에서 나왔던 거죠. 3년. 자, 등록 취소니까 3년이 경과했다면 처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번은 3년이다. 답은 몇 번이다? 정말 4번 맞네. 4번이 맞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순서적으로 50번 같은 거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충분하게 정리를 해서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51번에 와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옳게 연결된 것은 뭘까요? 자, 비슷하게 또 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과태료. 자, 과태료라고 꼭 써놔야 됩니다. 폐업을 하였고 여기는 처분을 얻어 맞았대요. 첫 번째네요. 처분일로부터 얼마일까요? 1년. 자, 1년입니다. 자, 첫 번째는 1년이라고 해야죠. 그럼 1번은 1번, 2번, 3번처럼 1년이 맞겠죠. 기억은 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지가 등록증을 양도. 등록증 양도가 이제 정량에서 받은 정량, 양도입니다. 그럼 등록 주소. 그입니다. 자, 등록증 양도에다 등록 주소라고 써놔야 되고요. 처분이 있기 전에. 그럼 두 번째네. 그래서 처분을 하겠다. 처분하지 말아라. 그 소리였습니다. 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을 하였다가 처분 기간이 몇 년이 경과하였다 하면은 자, 등록 취소니까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지금 계속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년 경과했다면 처분할 수 없다. 자, 니은번은 3년이 와야 된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정답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거인 3명 결정할 때 나오죠.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입니다. 작성하지 않는 병은 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을 또 했다는 겁니다. 또 그럼 두 번째네. 그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몇 년이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입니다. 자, 폐업기간이 얼마? 디귿은 1년. 자, 1년이니까 벌써 답 나온 것 같아요. 그입니다. 자, 1년. 업무정지니까 1년이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죠. 그입니다. 전속이 무슨 등록 취소입니까? 자, 2번처럼 3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다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정은 인장 등록에다가 업무정지라고 써놔야죠. 거인 3명 할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발생일이니까 첫 번째 아니죠. 처분했다 아니요. 그리고 폐업했다 아니요. 그입니다. 발생만 보니까 여기는 세 번째 시효. 그럼 몇 년간인데요? 3년입니다. 3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1번은 1번.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행정처분 쓴 게 아주 약 올리면서 자주 내요. 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2번에 이제 업무정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안 나온 지가 약간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시험 문제를 내니까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2번에 이제 자, 자격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리고 자, 7개 소속이 얻어맞을 건데 7개 별표. 자, 별도의 표. 자, 별표가 이제 여기 이제 6월인가 아니면 3월인가 입니다. 여기 이제 1개월은 없는데 입니다. 먼저 자, 자격정지 소인들은 확인해 둘 입니다.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뭐다? 금지다. 자, 금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개? 7개 입니다. 먼저 이중소속은 중개업 물란하게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중소속은 별표. 자, 별표가 얼마라고요? 별도의 표가 6월. 꼭 박스에다 6개씩이나 줍니다. 6월. 여기다 3개월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바로 사용을 했을 때 인장은 그렇게 안 커요. 별표 3월.
자, 요걸 이제 쓰는 게 별표 3개월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입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근거 서면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이제 바로 얼마 여기도 그렇게 안 끕니다. 3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거리계약서도 마찬가지겠죠. 서명 및 서명 및 날인을 여기도 장난친다. 날인 하지 않았을 때 얘는 얼마라고요? 별표 3월.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계약서입니다. 자, 거리계약서. 자, 거리계약서에 여기도 이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이름 쓰고 도장광. 자, 우리 사장님이 작성해 놓을 거니까 여기는 3월, 별표 3월이었습니다. 자, 거리계약서 이제 거짓 나오겠죠. 거리계약서를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이 거리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얘는 거짓 보면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큰 게 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6월, 여기도 6월 개입니다. 여기도 6월 개입니다. 그리고 금지행위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 그러면 여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문제가 클 겁니다. 매매를 어불했을 때 무슨 뻔히 알면서 쭉 해서 이제 저기 부당 단체를 구성하여 해서 이제 9개. 자, 이 9개 모두 다 뭐라고요? 별표 6개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별표 6월로. 자, 6월로 딱 3개가 6월이죠. 그입니다. 이중소속하고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짓하고 금쟁이 이런 놈들이 별표 6개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2번하고 53번 자,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맞는지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긴 것 같은데 그입니다.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보험의 임원이 되는데 근데 3개월이라고요? 아니죠. 6월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게 6개월이라고요? 아니요. 3개월. 2번도 또 틀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3월. 그죠? 맞았네요. 자, 몇 번입니까? 3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계약서의 거리금액은 거짓인데 얼마라고요? 무슨 3월이라고요? 6월이죠. 4번은 틀렸고 거기입니다. 자, 5번에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금쟁이 별표 얼마일까요? 6월입니다. 3월이라고 했으니까 5번도 X. 그래서 이제 52번은 3번이 맞았네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3번도 이제 한번 맞는 거 보실까요? 거짓으로. 자, 중개사무소 정보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업무정지입니다. 자, 우리 업무정지도 이제 여기도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될 거입니다. 여기 이제 52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53번은 자, 얘가 이제 또 업무정지까지 나왔네요.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도 이제 조금 더 많아서 13개에서 14개.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인 3명. 자, 거인 3명 사유로도 나오긴 합니다. 거인 3명이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요? 결전은 싸운다는데 상감이 뭐 해보고요? 상대적 별표 6개월짜리네. 상감이 확인해보고 그리고 거래를 어쨌다고요? 독점했다. 확인 거래 그리고 독점. 자, 확인 거래 독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별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별표 얼마가 될까요? 요거 안 봐주겠죠. 6월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요?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게 통보 여기는 크지는 않아요. 여기입니다.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별표 3월입니다. 그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얘도 뭐 별표 6개월은 아닙니다. 3월. 자, 그냥 안 쓴 놈들 그냥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회. 자, 최근 1년 이내입니다. 계속 때릴 때면 때려봐 해서 이제 우리 시장님을 아주 뚜껑 열리게 하셨을 겁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과태료 상습범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이니까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니까 섞어서 몇 번이라고요? 3번. 계속 상습적으로 받잖아요. 이걸 어떻게 3개월로 때리겠냐고 6월이지. 느낌으로 봐도 6월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명령에 위반했다.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별표 1개월로 질자가하고입니다.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여기다. 그리고 결격 사유 있는 큰 놈 또 여기 나왔습니다. 결격 사유 있는 그다음 고용이
고용인을 둔 경우인데 우리 고용인을 2월 이내 해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인을 둔 경우 해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둔 경우는 자,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아서 이렇게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요? 별표 6월.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겁니다. 6월. 자, 3개월로 봐줄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이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자, 보존은 3년인데 바로 보존하지 않았을 때도 여기는 3개월. 그 다음에 상대적, 큰 거 또 나왔습니다. 상대적인 등록주소 여기입니다. 상대 등록주소는 이제 우리 항상 쓸 때는 자, 등록주소 썼는데 상대적인 등록주소. 상대적인 등록주소에서 642기 거금 공소내에서 이제 바로 몇 개? 11개. 여기 11개도 자, 등록주소 3년 3개월을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깎아줄 수 없다. 6월. 자, 이러면 정말 4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명령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감독 명령의 위반. 보고 자료 제출을 위반했을 때 3월.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로 3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별표 3개월. 서명 및 그리고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도 3월은 3월이다. 그게입니다.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도 바로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자, 보존하지 않거나 똑같아요. 3개월. 그리고 서명 및 둘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이제 별표 얼마라고요? 3월입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3, 6, 1, 2, 2, 4. 뭐 한 번 더 자세히 안 내보긴 했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나 그다음 과징금, 시정조치라든지 과징금의 처분을 받았는데 딱 한 번이라도 받으면은 별표 3, 6, 1, 2, 2, 4, 뭐 1호, 2호, 4호, 그리고 3호 요걸 위반했을 때입니다. 자, 그 호도 뭐 자세히 물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이 그냥 다 다른 법이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물의 정보를 이제 53번인데 거짓 공개 이게 6월 그죠? 여기는 맞았죠. 6월 맞았네. 거짓만 봐도 크다. 6월. 첫 번째 교법 맞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장 등록하지 않았는데 거기가 별표 얼마다. 여기도 3개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특별하게 인장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별표 여기는 맞고입니다. 니은도 맞죠입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별표 6개월 아니죠입니다. 6월 아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을바 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 그렇죠. 최근 계속. 자, 쌓여서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벌받고 또다시 과태료. 계속입니다. 상습법. 별표 얼마? 6개월 맞았네. 자, 경리원 니을 답은 1번이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근데 별표가 3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중개보수는 금쟁인데 여기 금쟁인데 입니다. 별표 얼마? 6월. 여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 니은번, 니을번. 자, 정답은 바로 1번이다. 라고 해서 1번. 자, 53번 1번이 바로 정답.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서 이제 정량결사소득 이제 드디어 또 나왔네요. 자, 등록주소 하여야 하는 사유. 여기는 사유만 정리를 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정량결사소득 최근 거지.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을 때입니다.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등록증. 자, 등록증인데 등록증에는 성명하고 상호가 있을 겁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사망, 해사, 결사, 청문도 필요 없다입니다. 그리고 소등,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도 절대적인 등록 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소등을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두 개상의 중개사무소 절대적이 아니야. 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도 절대적이 아니다. 입니다. 옆집에 육사집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등 아래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섞어서 몇 번 섞어서 아니라 딱 업무정지만 갖고 3번. 자, 2번의 업무정지 다시 또다시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에 해당했을 때는 등록주소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거짓으로 바로 이제 여기 등록을 했을 때 여기도 3학년 3반에도 입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집에 이제 육사하고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4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등록 주소 하여야 하는 경우로만 연결된 것은 뭐냐?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겸임할 때 겸이네요. 안 들어가겠네요. 옆집에 육사집에 있겠네요. 겸업 제한을 위반했던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1번은 벌써 틀렸다. 자, 2번 보실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자, 사무소를 둔 경우 그러면 상대적이겠지만 소속. 자, 이중소속 들어가죠. 자, 니은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번처럼 니은번 들어가야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에 이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거쳤을 때 금쟁이 안 들어갑니다. 상대적. 여기 절대적이 아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3번처럼. 입니다. 그리고 1번에 손해배상 조치를 거금 공선. 옆집에 육사집이었죠. 거금 공선. 손해배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아까도 우리 한번 써봤죠. 보충 설정에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여기도 절대적은 아니다. 이번에 최근 거짓할 때 거짓이네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3학년 3반에도 입학입니다. 들어가고. 비번에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여기는 업무정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긴 3명 할 때 바로 3번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53번에 써놨던 거 여기서 이제 봤던 거 다 게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니은번하고 미음번 2개 답은 2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5번에서도 자, 등록 주소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뭐냐? 자, 이 기업번이 바로 양도에서 바로 양도되어 이렇게는 안 주고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 요소가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양도 맞죠. 그리고 절대적 맞죠.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번 둘 이상의 아마 니은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출전들이 잘 알아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지 하야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놈은 안 들어가. 디귿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여기도 겸임할 때 임이었죠. 여기도 정량집이 아니라 육사집이다. 여기서 이제 니은번 디귿번 때문에 웬만한 놈들은 그냥 답이 아니라고 벌써 1번이나 3번은 답이 아니라고 벌써 정리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니은번에 정량할 때 그 첫 번째가 여기네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을 때 들어가죠. 정량할 때 그 첫 번째가 정의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은번 거래계약세 거금공선 거래계약세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절대적 아니다. 미음번 들어가면 안 된다. 5번 또 틀렸네. 그입니다. B번에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만 계속 나와야 됩니다. 다시 업무정지 맞죠? 그래서 B번은 여긴 절대적에 들어갑니다. 기업번, 니을번, 비읍번. 그럼 답은 몇 번? 2번. 답은 2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만 잘하시면 아주 이런 문제는 쉽게 찾고 정리가 안 되면 아예 못 찾고 아주 극과 극입니다. 56번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냐? 유사사무소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정의를 표시한 거다. 라고 해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학년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 그 다음에 부당단체 업무까지 해서 금정의 8번째, 9번째, 2항. 그래서 부당단체 업무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학년 바로 3반 8개. 1학년 1반 11개. 요즘 8개, 11개 아주 세트로 모두 맞췄습니다. 등록 취소도 그래, 과태료도 그래, 그입니다. 먼저 아닌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벌써 바로 나왔죠. 1번 보실까요? 온라인, 업무방에서 봤었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 아까 제한, 차별, 유도, 방해, 강요 봤을 겁니다. 들어가네. 3학년 여기 들어가네. 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답은 1번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 사무소에서 봤죠. 들어가요. 1학년 1반. 세 번째는 정비할 때 정이네요. 아니야. 다르게 차별. 거종무 사업자. 유일하게 형벌 간다는 1학년 1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밀. 정비할 때 비밀이네요. 비밀 준수 위반했던 중개보호전. 들어가고요. 1학년. 그 다음에 중개의뢰는 판단. 매매알면 초과 판단. 들어가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여기도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요? 자, 이런 형태를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근데 여기 1학년 일반을 찾으시래요. 3학년을 쫙 깔아놨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다르게. 그 다르게 보니까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답은 또 바로 1번이라고합니다. 자,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아니한 다르게 차별 개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바로 1학년. 자, 3학년 아닌 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까 무 등록에서 그 무입니다. 무겁다는 무입니다. 아니하고 중개한 사람 3학년이니까 해당하는 사람은 1학년 첫 번째 바로 얘는 3학년 2번은 그리고 중개어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손해 입힌다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나란히 3학년. 자, 세 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조폭이냐 포상금도 나온다는 단체 구성 여기도 3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방해도 여기도 3학년입니다. 답은 1번. 정말 이건 아주 쉬우면은 답은 10초 만에도 나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8번에는 요즘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협회,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막 등록한청 시도지사라고 할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등록증 말고입니다. 반납, 자격증 반납, 연수교육 누군가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등록관청 이조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58번에 보실까요? 과태료 부과권자가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 협회를 봤는데 등록관청 나왔네. 그럼 여기다 시도지사 그래야 되겠습니까?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1번 바로 틀렸죠. 협회인데 무슨 등록관청이야? 그입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에 이제 시정명령에 위반했던 공인중개사협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아니죠. 협회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협회에서도 봤느니 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분도 바로 국장이 하네. 그래서 2번도 X. 자, 세 번째 등록증인데 무슨 시도지사 자격증이지? 그입니다. 자, 등록증이면 등록관청. 그래야 됩니다. 3번도 X. 자, 4번에 보실까요? 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주사. 그렇죠. 여기는 등록관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연수교육 장관이 실시하냐? 게입니다. 누구? 시도지사지. 게입니다. 자, 5번도 틀렸지. 자, 옳은 것은 4번만 옳지. 게입니다. 58번도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거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59번. 자, 교육하고 연결된 게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교육은 이제 실무 교육, 누가 실시하나, 누가 받나,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 교육 내용은 뭔가, 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 교육, 2년마다 욕하면서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받는 교육, 두 사람, 소속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8이 아니라 12, 또 여기도 14시라고 10이라고 속이려나 12에서 16시간, 28에 16. 하루는 4시간 빼줄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보를 해주나요? 2개월 전. 공고한 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통보만 해줘요. 여기입니다. 네, 교육을 받을 대상자에게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커피 타는 교육, 그리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이지 딴 문장 나오면 안 돼. 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받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라고 나오죠. 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 보면 끝난다. 안 일어나면 깨워서 보낸다. 그런 교육이 3시간에서 4시간 바로 직무교육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도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지침은 누가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나?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 하여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보시가요. 자, 누가 다 받을 수 있다. 누가 다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관청이 됐건 시도지사가 됐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건 그리고 개업공사 등이니까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책임자 못 받는다, 소송 못 받는다, 아니요, 다 받아요. 중개보조도 받을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공고하거나 통지한다. 자,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59번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교육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 등록관청이 있어서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자, 시도지사 옆에 등록관청도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실무교육 시간이 12에서 16 아니죠. 28에서 32죠. 이건 연수교육이죠. 자, 2번 X. 자, 세 번째, 직무교육 대상자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이라고요. 아니요. 중개보존만 받는 교육, 컴퓨터 하는 교육, 중개보존, 직무교육. 소속은 실무교육. 3번도 들렸고. 네 번째, 연수교육의 통보가 열흘 전까지입니까? 아니죠. 2개월 전. 열흘 전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열흘 전. 열심히 생각하다가 받으러 갈지 모르니까. 입니다. 자, 5번. 실무교육의 불이행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니요. 연수교육. 실무교육 안 받으면 아예 근무를 못해. 등록 신청을 못해. 못하는 거지. 여기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릴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에는 이제 조금 복합적으로 한번 내봤는데 옳으면 O, 틀리면 X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를 꼭 하나씩을 자주 내더니 요즘에는 약간 뜸하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맞는지 볼까요? 자, 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되면 회피를 해야 된다. 기피가 아니라 제척. 제척이지 무슨 기피야. 배우자,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용역 등, 그리고 대리인 이렇게 4개 해당되면 제척 빠져라 합니다. 죽을 사자 정말 사라집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됐을 때 회피지 무슨 기피냐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게 기피다. 피하고 싶다. 그리고 제척 사유에 해당됐을 때 스스로 회피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기피 때문에 틀렸네요. 1번 X. 개인 또 기업번 X인데 요걸 맞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4번, 5번 중에서 답이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모 보실까요? 자격증을 교부한 정말 많이 내봤죠. 시도지사와 교부는 저기 서울에서 내 사무소는 저기 대구에다가 그러면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이렇게 다루면 자격 주소를 사무소관할 아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준 사람이라고 이제 무슨 여기가 사무소냐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 X.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자,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정말 그렇고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사무소들아 교육받아라 자격증 있어라 결격 없어라 이런 거는 자 시행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 맞고요. 자,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랑 오려 맞았다는 겁니다. 자, 디귿번 맞아. 5 기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체결된 때 아니죠. 잔금 때죠. 입니다. 별다른 소리가 있었을 때나 계약 체결 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은 틀렸어. 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5번이요. 자, 5번처럼 이렇게 XX, OX라고 해야 여기는 정답이다. 입니다. 60번.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1번이 이제 자,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자, 부동산 거래신고도 아주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좀 잘 놓으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 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매매, 두 번째 공급, 자, 세 번째 지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임모가 아니다, 공장재단 아니다, 광업재단 아니다. 돈 있으면 그런 거 살라고 안 한다. 그럽니다. 이상한 취미나 있는 분이나 그러시고 쪽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은 8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고 신고하는데 자꾸 신고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 8개가 있을 건데 그리고 환지 도시개발법 그리고 혼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정비법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바로 자, 그런 것도 공급받으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집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기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공공주택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업,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할 때 많이 나오는 그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위다 그럽니다. 입주자로 선정됐다 아니면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그럼 이제 8개 법률 등을 통해서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2개 법이 나오죠. 정비법 나오죠. 그다음에 빈집 나오죠. 자, 빈집은 사업시행입니다. 거기는 관리처분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가 오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조그만
조그만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는 법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거기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사업시행, 정비법은 관리처분, 사업시행을 넘어서 분양 신청을 받는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그것도 어차피 아파트 받은 거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사항 정말 자주 냅니다. 계약일,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 면적 지목, 부동산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자 부동산의 종류 설명을 여기도 신고하라. 가격, 거래 가격계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잔금도 들어갈 거고요. 조건이나 기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서 바로 조정지역, 투기 관여지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만, 투기가 정말 심하다면 조정이 아닙니다. 증명 자료를 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개업공사한테 입주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나 25일까지입니다. 자, 25일 지나면 매도 매수인, 그죠? 매수인이 직접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정정 신청 5개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 8개. 그 다음에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진 신고 대상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 3천. 이런 이제 제재까지도 점검을 꼭 한번 해 놓으셔야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갖고 2개 기록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61번만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인도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2단이다. 자, 인도일시는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 1번은 바로 엉뚱한 소리네. 바로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1번. 자, 두 번째 중요나 정말 판결이나 경매는 신고 대상 2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정말 여기는 맞고. 자, 세 번째 무효나 취소 등으로 해제가 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 이제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매월 1회 여기도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외국인 가면은 조금 다른데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전달해서 보고해라.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리 신고 간청은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열흘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정리를 해보실 내용입니다. 61번은 1번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62번까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에 증명자료를 내야 된다? 아니요, 게입니다. 어디만? 투기 과열만. 바로 여기도 이상한 소리, 바로 1번이네. 자,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매수인은 맞습니다. 25일 맞습니다. 거길 또 속일 수가 있습니다. 뭐 20일이라고, 입니다. 25일 맞아요.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나, 그다음 비규제적은 6억 이상입니다.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매수인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따로 자금 조달이나 계획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은 못 세웠다. 그럼 나중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없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맞죠?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하면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구축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정보 시스템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입니다. 신고서 낸 거나 다름없다.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을 때도 따로 낼 필요는 없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에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갑자기 들어왔죠. 교재 이제 다 바꾸기 전에 갑자기 들어왔다. 자, 군지역은 제외를 하게 될 거고요. 보증금이 6천 초과입니다. 자,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월세가 또 30만 원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5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21년까지는 아예 그냥 계도 기간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번에는 제재할 거고,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임대 임차인. 그나마 우리한테 안 넘어온 게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신고하기 시작했으면 아주 골치 아팠을 건데, 또 거기다 500만 원 막 때리고 했을 건데, 그리고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때리려고 했을 건데, 임대 임차인 신고하니까 우리 개업공사는 전월세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 가면 꼭 있는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전월세 신고는 개업공사한테 신고 의무가 없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우리가 받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대로 해라. 이런 식이 됩니다. 예, 뒤에 나오죠. 정말 우리 개업공사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불이익은 임대 임차인이 100 금액 소개니까 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맞았네요. 답은 바로 1번이었었다. 62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